최근 에그헤드를 탈출하며 마침내 신세계 엘바프에 당도한 밀짚모자 1당. 그리고 로빈은 그곳에서 22년 만에 자신의 은인 사우로와 마주해 눈물을 흘리게 되며 감동적인 재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쪽 마을의 궁전에서 마법진이 형성되며 정체불명의 후드를 쓴 인물 2명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편집자의 문구처럼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엘바프의 침입자가 나타나게 된 가운데 이번 영상은 거인족을 압도하는 신의 기사단의 강함과 사왕 루피 앞에 거인족의 영웅이 등장한 원피스 1135화 풀버전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엘바프 밀짚모자 1당과 마주한 사우로는 부엉이 도서관의 서사이자 부엉이 비블로를 소개하는데요. 이어진 소개로 이 부엉이는 수백 년간 살아왔으며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모든 책들은 전부 거대해진다는 설명을 들려주게 됩니다. 더불어 엘바프는 세계정부에 소속된 가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쿨을 통해 신문을 전달받을 수 없지만 바다에 있는 어부들이 바깥 세계의 신문을 이곳으로 가져온다면 비블로가 작은 신문을 크게 만들어 거인들이 신문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알려주었는데요. 그렇게 비블로의 능력을 듣게 된 릴리스, 이것은 이쿠이쿠 열매의 능력인 것 같다며 비블로가 어떻게 책을 거대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추측하게 되었고, 이어 이 능력은 무기물 그리고 무생물에게만 적용되기에 거인이 사는 곳과 아주 잘 어울리는 능력이라 설명하게 됩니다. 그 시각 도서관 밖에 있던 루피는 그네를 통해 거인족의 아이들과 놀고 있었지만 루피의 장난에 이만 겁을 먹게 되자 나미는 그런 루피와 옆에 있던 우솝을 한 대 쥐어받게 됩니다. 그렇게 루피의 장난에 남자아이 중 한 명이 울면서 게르지의 품속에 안기게 되고, 한편 루피는 그런 거인족의 모습에 전사답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자 이내 상디는 엘바프의 거인족 아이들은 보기보다 순진하다면서 거인족의 편을 들어주었는데요. 하지만 거인족 어린 아이가 마치 어린 시절의 모모노스케를 연상시킬 정도의 음흉한 미소를 짓게 되자 이내 상디도 화를 내며 꼬맹이들은 어딜 가나 모두 같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루피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거인족의 아이들이 무척이나 평화스러운 모습에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이내 우솝은 엘바프 자체가 평화로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한편 그 순간 엘바프의 아이 코론이 나타나 목검으로 루피를 공격하려 하자 그 순간 루피는 기어서드 엘리펀트건으로 코론의 공격을 대처하며 목검을 부러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루피를 공격한 코론이 넘어지자 그 모습을 바라본 우솝은 적당히 하라며 루피를 타이르게 되고, 반면 루피는 직접 때리지 않았다며 코론을 바라보는데요. 한편 그 모습을 지켜본 거인족의 아이들은 루피의 폭력적인 모습에 더욱 무서워했고, 하지만 샹크스를 통해 루피의 이름을 듣게 된 코론은 오히려 루피의 행동에 감명받게 됩니다. 이어 루피는 자신을 공격한 코론에게 배짱이 있다 다독이자 코론은 그런 루피를 바라보며 역시 황제라는 말을 언급하게 됩니다. 반면 거인족의 소녀들은 코론의 이런 모습이 부담스럽다 말하자 이내 생물교사 리플리가 나타나 코론에게 주의를 주며 공격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코론에게 다가선 리플리는 바로 코론의 엄마였고, 이어 코론의 아버지는 인간이자 전 해적이었으며 엘바프의 거인 전사들에게도 지지 않는 강함을 겸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어 리플리는 남편이 자신보다 어리기도 하고 나아가 인간의 수명을 생각해보면 혼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결혼은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 설명해주게 됩니다. 그 시각 로빈과 릴리스 그리고 초파와 보니는 부엉이 도서관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어 했지만 이내 허기가 진 루피가 이제는 연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하게 됩니다. 한편 엘바프에서 무언가를 바라본 프랑키는 이 섬 자체가 보배로운 나무 아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내 사우로가 다양한 책에서 아담의 정보를 찾을 수 있겠지만 엘바프의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는 정보를 들려주게 됩니다. 한편 인간에게 호기심이 많던 게르즈는 이내 자신이 만들었던 옷을 밀짚모자 1당에게 건네주자 브룩과 프랑키 그리고 징베와 로빈이 루피와는 다른 엘바프의 복장을 입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게르즈는 자신이 인간 사이즈의 옷을 만드는 게 취미라는 사실을 들려주었고, 이제는 이렇게 직접 입혀볼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시각 엘바프 서부 마을의 근방
마법진이 생성된 곳은 아우루스트 성이었고, 이어 그곳을 지키던 2명의 파수꾼이 성내에 잠입한 후드를 쓴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인족은 어떻게 2명씩이나 이곳에 들어왔는지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이어 밀짚모자 일당인지를 묻게 되자 이내 후드를 쓴 여성이 로키라는 사람을 찾고 있다 말하자 2명의 파수꾼은 로키가 엘바프의 해악이라며 그런 범죄자를 왜 찾는지를 되묻게 되는데요. 이어 한 거인이 로키는 엘바프의 전 국민들이 사랑했던 헤롤드 왕을 시해한 남자라며 엘바프의 수치라는 말과 함께 로키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후드를 쓴 여성이 초고속 공격을 시도했는지 이내 거인 중 한 명이 고통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인 채 쓰러지게 되고, 이어 여성은 머리가 너무 높은 곳에 있다며 무례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던진 건 질문이 아닌 명령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인족이 쓰러지게 되자 주위에 있던 동료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며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어 샹크스를 닮은 인물은 지금의 전황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시각 엘바프의 서쪽 마을, 마침내 모두가 기다린 성대한 연회가 시작되게 되고, 이어 루피와 우솝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연회를 즐기게 됩니다. 나아가 도리와 브로기 그리고 루피에게 도움을 받았던 거인들 모두가 이내 루피 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게 되고, 이어 이제는 황제라는 말과 함께 모두가 건배의 잔을 높이 올리게 됩니다. 나아가 루피와 그의 동료들은 카이도와 빅맘을 격파했다며 이번 와노쿠니의 승리자는 밀짚모자 일당이라 언급했고, 이어 거인족과 루피 일행은 서로가 친구라며 연회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게 됩니다. 한편 그중 거인 스탄센이 루피 앞으로 나와 자기를 소개하며 이전 샤봉디 제도에서 루피를 알게 되었고, 이어 자신이 밀짚모자 일당의 산하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운명을 느꼈다며 자신은 어릴 적부터 하이루딘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밀짚모자 일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자 이내 거인족의 영웅이며 세계 고령자 중 한 명인 야루루가 나타나자 거인족의 영웅을 바라본 루피는 거미 머리를 관통한 듯한 투구에 놀라움을 표현하게 되고, 이어 사왕 루피를 바라본 야루루는 이내 웃음을 지은 채 이 투구로 인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는 말을 끝으로 본격적인 침입자의 행보가 시작된 이번 원피스 1135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이무의 능력으로 추정되는 마법진으로 등장한 인물들의 목적은 바로 전설의 열매를 먹은 루피였는데요. 그렇게 아주 오래전 이무가 엘바프에 방문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무가 세계를 파멸시킨다는 루키의 해방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해졌는지 2명의 신의 기사단을 파견해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준 회차였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루키의 해방을 막으려는 엘바프의 거인족과 샹크스를 닮은 인물의 능력과 강함이 밝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후드를 쓴 남자가 샹크스와 같은 핏줄이 흐르고 있는 쌍둥이라면 샹크스처럼 최강의 패왕색 패기와 수준 높은 견문색 패기 그리고 천부적인 전투 센스를 통해 엘바프에 있는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가운데 과연 사왕 카이도를 격파한 루피는 샹크스 쌍둥이를 상대로 호각의 전투를 보여줄지, 아니면 루피가 한층 더 성장해야 하는 마지막 경지가 남아있을지는 다음화 원피스 1136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